오늘은 뭐 앱이나 웹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할 때 기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초창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업이나 아니면은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서도 자체 서비스를 하는 거를 주로 하는 기획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게 좀 잘 안 돼서 뭐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SI나 웹 에이전시 운 좋게도 이런 두 군데에서 기획 업무를 진행을 하고 초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력이 좀 그러하다 보니까 이게 뭐 그 기획서 현행화나 뭐 기획서를 조금 개발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에 보완하는 작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들어가서 기획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긴 프로젝트를 좀 많이 생각보다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기획서 자체를 분석하는 일을 많이 하고 또 개발자와도 커뮤니케이션을 기획서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제가 이렇게 경험을 했던 부분들 중에서 기능 정의서와 화면 정의서를 기반한 어떤 그런 기획서, 특히 스토리보드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기능 정의서와 화면 정의서는 어떠한 것들을 정리하는 문서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이야기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제가 경험했던 어떤 작업들에서 느낀 점들을 정리한 것이라는 거, 요 점을 좀 감안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앱이나 웹 같은 온라인 서비스 개발에 투입이 된다고, 기획자로 투입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SI나 웹 에이전시의 기획자로 들어간다고 하면 고객의 요구사항을 들을 테고, 그다음에 자체 서비스를 기획한다고 기획한다고 하면 어떤 사업 기획이나 아니면 서비스 계획에서 나온 목적한 앱이나 웹을 어떻게 목적한 앱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요구사항으로 개발 요구사항으로 들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가장 먼저일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크게 이 요구사항은 기능이 내용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전반적인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떠한 느낌이나 톤 앤 매너를 가지고서는 이 앱이나 웹이 구성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볼트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앱이나 웹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공개된 런칭한 앱이나 웹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사용자의 어떤 사용성, 사용자의 느낌, 사용 경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기능이나 화면을 바탕으로 해서 기획자는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작성된 스토리보드를 개발자나 디자이너에게 전달하면서 실질적인 개발 작업을 하도록 요청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스토리보드는 개발에 투입된 개발자가 과연 어떠한 앱, 웹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서 어떠한 것을 개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한 것들을, 그러니까 요구사항에서 뽑아내서 정리한 것들을 기능정의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능정의서는 주로 개발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디자인 작업으로는 좀 작업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런 기능 정의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능의 흐름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화면의 내용들, 뭐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화면이라도 어떠한 기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능 전후로 여러 가지 화면이 있고 그 기능을 시작하기 위한 버튼을 나타내는 어떤 디자인적인 느낌, 또 뭐 잘 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성을 버튼 클릭했을 때 사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뛰어나게 할 수 있도록 배치를 어떻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배제되는 조금 경향이 있는 게 기능 정의서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기능 정의서를 가지고 스토리보드가 작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그 관리자 쪽이나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요소보다는 기능 중심으로 어떤 그런 작업이 되어지는, 그다음에 표현되어지고 작업을 하는 어떤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기능 정의서의 형태를만 가지고도 스토리보드가 만들어지고 또 개발이 진행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용자가 사용하는 앱이나 웹의 어떤 스토리보드로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 정의서는 기능을 개발하는 데는 어떤 굉장히 좋은 어떤 문서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요구사항을 하게 되면 기능 쪽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과 화면 쪽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 이 화면 쪽으로 정리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완벽하게 한 부분 문서를 우리는 화면 정의서라고 부릅니다. 이 화면 정의서는 주로 디자이너하고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되고, 때로는 그 프론트엔드 쪽 개발을 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화면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기능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화면 정의서의 내용을 가지고 작업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면 구성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 기능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떠한 데이터가 왔다 갔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화면이 아닌 어떤 백엔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까지는 좀 표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때로는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화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 표현이 되는 어떤 문서다 보니까 대부분의 스토리보드는 실질적으로 이 화면 정의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SI나 웹 에이전시에서 보는 문서, 특히 일반적인 어떤 뭐 ERP나 이런 솔루션이 아니고 우리가 그 앱이나 웹이나 일반적인 다른 사용자, 일반 소비자를 사용자로 한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스토리보드는 대부분 화면 정의서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보드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기능 정의서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보드는 기능 단위별로 정리해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기능이 작동되는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 기능이 어떤 작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서 피드백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개발자와 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정의서 기반 스토리보드는 메뉴별로 정리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앱이나 웹을 이용하면서 보게 되는 모든 화면에 대한 디자인이나 UI를 정리한 문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디자이너나 프론트 개발자 아니면 퍼블리셔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문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뭐 화면 중심 스토리보드와 기능 중심 스토리보드를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스토리보드로 작성을 하면 좋겠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특히 앱의 어떤 규모가 큰 복잡한 앱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보드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복잡해진다는 좀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개발의 문제, 기획서가 있는데 스토리보드가 있는데 개발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현행화가 필요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투입된 거의 스토리보드의 대부분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너무 화면 중심으로만 그려가지고 기능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두 가지를 합쳐놔갖고 너무 복잡해서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스토리보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스토리보드 자체가 뭐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 되고 한 100페이지 정도에 있었던 내용이 한 300페이지 가면 또 있고, 아니면 뭐 200페이지에서 갑자기 내용이 중간에 끊어졌는데 한 400페이지 가면 연결돼 갖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기에 문제가 좀 어려운 그런 스토리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개발할 수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뭐 투입된 적도 있고, 또 하나는
유지보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결과적으로 스토리보드의 형태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이 스토리보드를 보고서는 내용이 안 되니까 대충 이러이러하구나 하고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유지보수가 안 됩니다. 유지보수가 안 되고 새로운 버전의 앱을 출시를 했을 때 이 새로운 버전 앱을 통해서 가입한 사람과 기존 버전의 앱으로 가입한 회원 자체가 둘을 합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까지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앱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보드를 두 개를 구분을 해갖고 이 두 개의 어떤 연결점들을 체크를 해 가면서 작업을 하는 게 사실은 좀 더 효율적이고 보기에 더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스토리보드를 화면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화면 중심으로만 진행을 하고 이거와 연결돼 갖고 기능 정의서와 아니면 프로세스 정의서 기능 프로세스 정의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이 화면에 나타나는 기능하고의 어떤 매칭 관계를 표시하면서 정리하는 게 오히려 더 어떤 개발이든 디자인이든 작업을 하는데 더 수월한 어떤 스토리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간단한 앱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스토리보드라는 형식을 갖추고 작성할 필요도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PPT로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하다가 이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그런 기획 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엑슈어도 있고 뭐 피그마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대부분이 해외의 어떤 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스타트업이나 MVP 같은 경우는 추천하는 기획 툴이 그냥 화이트보드입니다. 특히 어떤 스타트업이나 MVP를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냥 화이트보드에 서로 팀 모여서 협의한 다음에 사진 찍어서 공유하고 그걸 빨리빨리 작업한 다음에 모아서 정리해서 작업하는 걸로 오히려 그걸 더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지금 우리가 뭐 액슈어나 어떤 피그마 같은 앱, 특히 피그마 같은 경우는 디자인 툴이기 때문에 화면 중심의 어떤 거고요. 작업을 위한 거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형식을 갖춰야 되는 대기업 형태의 앱이나 웹을 만드는데 어떤 그런 거 아니면 뭐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한 최소 뭐 몇십억 이상 투자 받아서 팀원 자체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뭐 회의에 한 번에 모여서 회의하고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 뭐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러한 툴이 유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간단한 앱, 그러지 않는 간단한 앱, MVP 정도의 앱에서는 뭐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앱에서 뭐 기능정의 기반의 어떤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것이냐, 뭐 화면 중심의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것이냐, 아니면 이 두 가지 스토리보드를 어떻게 뭐 작업을 할 것이냐 가지고선 이런 고민을 할 이유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스토리보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제 기능 정의서, 화면 정의서가 어떤 문서인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 정의서는 앱이나 웹에 있는 기능을 정리한 문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 디자인이나 뭐 UI, 그리고 어떤 그 앱이나 웹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사용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기능정의서의 목적은 이 앱이나 웹에 어떠한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화면 정의서는 앱이나 웹의 화면을 정리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화면을 정리하다 보니까 프론트 쪽에 앱이나 앱의 어떤 그 사용자와 접하는 부분들을 주로 다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능 개발에 있어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어떤 화면 정의서는 그 메뉴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사용자들이 앱이나 웹을 사용할 때 보게 되는 화면을 하나하나 정리한 문서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앱이나 웹을 개발하러 들어온 기획자가 처음 하는 일은 요구사항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뭐 SI나 웹에이전시처럼 외주 개발에 투입된 기획자라면 고객의 요구사항을 듣겠고요.
그리고 내부 어떤 개발을 위해서 들어간 투입된 기획자라고 한다 그러면 뭐 사업 기획이나 서비스 기획에서 구상한 앱에 대한 요구 사항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정리하게 되면 크게 기능적인 부분과 화면적인 부분들을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각각은 모두 스토리보드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 정의만으로 작성된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사용성이 낮은 앱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화면 정의만으로 작성된 스토리보드로 앱을 개발할 경우 사실 어떤 기능 개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 정의서와 사용 정의서는, 화면 정의서는 상호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능 정의서든 화면 정의서든 어떤 기능 번호와 화면 번호를 공유하는 형태로 해서 이게 어느 화면에 들어가는 기능인지 아니면 이 화면에 어떠한 기능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표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뭐 간단하게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경험한 어떤 기획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스토리보드의 특성, 그리고 어떤 이 스토리보드를 좀 더 개발에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게 디자인이 됐건 어떤 개발이 됐던 이게 사용이 잘 될 수 있게끔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를 위해서 기능 정의서와 화면 정의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능 정의서를 기반한 스토리보드와 화면 정의서를 기반한 스토리보드가 갖고 있는 장단점, 한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어디서 뭐 가르쳐주고 어떤 정답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문제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도 해야 되느냐, 또 어떤 개발자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떠한 문서가 존재해야 되느냐, 디자이너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어떤 문서가 존재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제가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다양한 업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토리보드가 단지 앱이나 웹을 만들 때만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를 찍을 때도 스토리보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화를 만들 때도 스토리보드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소설을 쓸 때도 스토리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작업들은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보드라는 게 단지 어떤 일을 잘 하기 위한 복잡하고 규모가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문서다라는 거를 가정했을 때, 우리가 앱이나 웹을 만들기 위해서,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보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스토리보드를 잘 작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이 선행돼야 되느냐, 뭐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야기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 좀 더 일을 쉽게 할 수도 있고 일이 막혀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 어렵게 된 일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저와는 또 다른 나름의 방법을 또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